예, 오늘은 조선일보 2018년 2월 14일 오피니언 컬럼에 김기철 논설위원의 과거 상처 헤집지 않는 스페인식 적폐청산이라는 컬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논설위원은 스페인 첫 번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시내에서 50km 떨어진 전몰자의 계곡은 스페인 내전 당시 숨진 희생자 4만 명이 묻힌 추모 공원이다. 예,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스페인에서는 1936년에서 39년까지 스페인 내전이 있었죠. 그 내전에서 이제 공화파라고 하는 이 좌파 세력이 패배한 후에 프랑코 독재가 긴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프랑코 독재 동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제 스페인 내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것처럼 프랑코가 죽은 프랑코가 이제 경제 발전이나 이제 스페인의 굉장한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는데 프랑코 독재가 끝난 후에 그 민주주의로 바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이행기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그때 이제 프랑코 독재에서 희생됐던 사람들의 복권이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복권이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노동당이 집권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역사기업법이라고 해서 프랑코 독재에 숨겨진 어떤 문제점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이제 과거에 묻혔던 민간인 희생자들이나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 법률이 나오게 된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역사기업법에 의해서 그런 과거 재조명과 역사 바로 세우기가 우리나라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한국과 비슷하게 사실 진행되고 있었고 진행되는 과정이나 독재나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몰자의 계곡이 이제 스페인 내전 당시 숨진 희생자 4만 명에 미친 추모 공원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희생자라고 하지만 이제 스페인 내전에 이제 있던 공화파하고 우파 둘 다 이제 묻혀 있는 그런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썼냐면 프랑코 정권이 내전의 상처를 치유한다며 세운 기념물이다. 이건 프랑코 정권에서 세운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희생된 영령이라는 건 정부군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어떻게 써 있었냐면 성당 앞쪽 작은 예배소에는 1936년에서 39년 희생된 영령들을 위하여란 면문이 붙어 있다. 서로 총을 겨누며 싸웠던 프랑코 반군과 정부군의 희생자가 한데 나란히 묻혔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못했습니다. 이제 스페인 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스페인 내전은 전사자 30만 명, 테러 희생자 10만 명의 전쟁 등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숨진 이들까지 더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 스페인 내전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파시즘과의 중요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다뤘던 그 소설로 유명한 게 이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뭐 그거였죠. 그래서 많은 좌파들이 모여가지고 이 파시즘과 대응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는데 거기서 그 좌파 세력들이 패배하고 우파가 우파 독재가 그 프랑코 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코 정권은 집권 후 10년간 5만 명 넘는 정치범을 청량할 만큼 강압 정책이었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정전 다음에 1940년 착공해 59년 개관한 전몰자의 건설 계곡에는 죄수들과 정표범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 그러니까 이 전몰자의 계곡이라는 게 이걸 하면서 다시 또 정치범과 죄수들이 강제 동원됐다면 이거는 사실은 뭐 추모 기념 시설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건 오히려 그 당시에 우파들이 내전에서 이겼다는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코 독재 체제 유물로도 비판받는 요즘 말로 하면 적폐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5년 프랑코가 세상을 뜬 후 이 나라에도 치열한 과거 전산 전쟁이 벌어질 법했다. 예, 그렇죠. 75년에 이제 프랑코가 세상을 뜬 다음에 이제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민주주의로 바로 간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행기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스페인은 독재에서 민주화로 이행한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꼽힌다. 바로 간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이행기라는 걸 거쳤습니다. 학계에서는 스페인 과거가 사회가 내전의 상처 해집기보다는 덮는 방식으로 치유의 길을 택하는 망각협정을 체결했다고 평가한다. 근데 이 망각협정이 끝난 게 아니고 이 망각협정이 사실은 많은 문제를 그냥 덮어버렸기 때문에 사회노동당이 들어선 후에 이것을 역사기억법이라고 해서 다시 과거사를 파헤치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식으로 그 망각협정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게 굉장히 좋은 것이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많이 왜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2년부터 14년간 좌파 사회노동당 정부를 이끈 펠리페 곤잘레스 총리는 훗날 만일 역사적 기억을 회복하려 한다면 제 속에서 꺼지지 않고 이글거렸던 구원의 불씨를 다시 뒤흔들어 놓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2006년 호세 사파테로 총리가 역사적 기억법을 제정하면서 과거 청산이 다시 떠올랐으나 이내 잠잠해졌다. 이렇게 써있는데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역사 기억법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파헤치긴 했는데 문제는 이 역사 기억법이 아니라 이 법을 제정했는데 이게 각자 알아서 그 유해 발굴을 하라는 식으로 했거든요. 보조금을 줄 테니 저기 그 죽은 사람을 찾고 싶은 사람은 각자 알아서 찾아라 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모호하고 국제인권법에 안 맞는 그런 법을 제정한 거죠. 근데 왜 앞에서 이 덮는 망각협정을 했냐 하면 이것이 마치 좋은 것이냐 이렇게 썼는데 스페인의 어떤 그 역사적 특성과 그런 걸 무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망각협정을 체결해서 만일 역사적 기억을 회복하려 했다면 제 속에서 꺼지지 않고 이글거렸던 구원의 불씨를 다시 뒤흔들어 놓았을 것이라고 썼는데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처럼 마치 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그 민간인 학살이나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물론 행해지긴 했지만 스페인은 이제 지역색이 강해서 지역 자치 정부들이 있고 지역 간의 이 감정들이 굉장히 골이 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다 들춰내게 되면 그 각 지방에 있는 좌파 정부들은 어떻게든 파헤치려고 하고 우파 세력이 잡고 있는 지역은 또 어떻게든 덮으려고 중앙에서는 이제 우파 정부가 있었죠. 이렇게 사회노동당에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는 다시 예전에 스페인 내전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다시 자치정부, 지방정부들 간에 엄청난 그 국론 분열이 일어날 거를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이제 우리 한국의 상황하고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과거의 감정들이 다시 불붙어서 그 내전과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국론이 분열되고 또 우리 스페인에서는 그 카탈리나 지방이 자치로 해서 분리하고 싶어 하죠. 그런 문제가 걱정돼서 어떻게든 이제 모호하게 덮고 넘어가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지 이거를 무조건 이런 기준으로 해야 된다. 예전에 망각기업법 협정 체결해서 스페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는데 각 나라는 각 나라마다의 상황이 있는 건데 그거를 맘대로 이렇게 스페인이 기준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참 조선일보는 한 가지 편파적인 사실 하나를 가지고 마치 전체가 그래야 되느냐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코 반군 못지않게 공화파 역시 카톨릭 신부와 수녀 7천 명 학살했죠. 그래서 사실 이게 들춰내기 시작하면 이 좌파는 좌파대로 어떻게든 들춰내려고 하고 우파는 우파대로 들춰내려고 하면 이게 다시 내전이나 예전의 전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덮고 넘어가려고 하면서 묘하게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기억법도 사실 국제인권법 기준에는 참 불분명한 거죠. 어떻게 민간인 학살을 보조금을 들 테니 알아서 찾아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국가에서 그거를 다 찾아가지고 유해 발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떻게 써놨냐면 스페인식 과거사 처리 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온건하거나 불철저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죠. 우리 기준으로 봐서도 이 스페인식 과거사 처리는 굉장히 불철저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했다가는 이 과거로 완전히 그 감정의 골이 지역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분열되면 나라가 절단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또 뭐라고 써있냐면 하지만 내전의 교훈을 가슴에 새긴 스페인 사회가 합의한 과거의 상처를 헤집지 않는다는 정신은 눈여겨볼 하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만각법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그 후에 사회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역사기억법을 다시 제정을 해서 과거사를 계속 추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영화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요번에 이제 아카데미 미국 아카데미 상 후보로 14개 부문가 올라간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있었던 과거 영화도 스페인 내전에 그 프랑코 독재에 있었던 문제들을 지적한 영화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프랑코에 대한 어떤 그 영웅시하는 태도가 있었는데 젊은 세대들은 프랑코를 잘 모를 뿐 아니라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만각법이 끝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또 써있냐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써있냐면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은 물론 박정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폐를 청산한다며 역사를 정쟁으로 삼는 문재인 정부의 과거 사원들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굉장히 이상하게 써놨습니다. 사실은 이제 만각협정 후에 역사기억법으로 역사를 과거를 파헤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얘기를 지나가 버리고 이제 만각협정을 하지 않았냐라는. 근데 그거는 민주주의로 바로 못 갔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이행기라고 하는 프랑코 독재 후에 이제 우파가 잡고 프랑코 독재 희생자들은 복권을 하진 않고 인정해주면서 그냥 넘어가는. 예, 그리고 프랑코 독재에서 불법으로 했던 이 불법 체포와 이 사법 살인을 그냥 피해자들을 복권을 시켜주는 그런 걸로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역사기억법도 불분명한 게 그거를 만약에 다 파헤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사법 체계를 완전히 부정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골치 아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의 고소와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돼서 이제 사실 이 문제가 너무 큰 폭탄 같은 문제니까 어떻게 하든지 잘 중간에서 모호한 태도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 뿐이지 이거를 파헤치지 않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볼 때는 분명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자료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이베로 아메리카 연구라는 서울대에서 나온 2010년에 2006년 그리고 2010년에 이제 스페인 그 과거사 청산에 대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 리베로 아메리카나 2010년에 서울대 김원중 이라는 분이 쓴 역사기억법과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 노력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보시면 조선일보에서 나온 얘기들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써놨는지 잘 알 수가 있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이베로 아메리카나의 지금 역사 기업법과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 노력에 대해서라는 것의 논문의 이제 결론에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망각을 통한 이행이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로의 평화로운 이행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쵸? 그냥 넘어갔으면은 그냥 민주주의로 갔으면 엄청난 그 국가 분열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기반으로 좌파 자치정부와 우파 중앙정부 간의 대립이 있었고 그게 너무나 격렬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간 과정이 있었다는 건 역사적 정당성을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였다라고 논문에 써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가 중에서 독재의 유사한 일부를 수용해야 했다는 것, 그리고 독재의 주역들이 자신의 자리를 유지했고 반면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망각의 어둠 속에 부당한 판결 속에 아무도 모르는 공동묘지 속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는 것. 지금도 민간인이 보조금을 받고 알아서 유해를 찾으라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망각이 불가피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당시에 불가피한 필요를 미덕으로 바꿀 수 없다고 논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조선일보는 그게 잘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다음 비슷한 사례를 또 논문에서 들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칠레에서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독재자 피노체트가 결국은 공금횡령과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았는가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독재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되찾아주는 것이고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다. 그렇죠. 피해를 받고 불법 구금이나 강금, 살인을 당한 사람은 당연히 복권을 시켜주고 정의를 되찾아주고 보상금을 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정의를 회복해야 되는데 마치 지금 조선일보에서는 과거사를 이미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과거사 그, 파헤치는 것은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또 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어야 된다고 또 얘기하는데 덮긴 뭘 덮습니까? 그러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논문에 써 있는 것처럼 피노체트를 그 국가가 저기 뭐야 피노체트 칠레의 피노체트를 지금 감옥에 넣은 것처럼 그런 행위를 하지도 않고 이미 과거에 그 불법을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시 감옥에 넣지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망각 협정 같은 이제 덮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참으로 이 구차한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은 물론 박정희 시대까지 올라가 적폐를 청산한다. 지금 박정희 시대의 적폐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합니까? 지금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은 과거사 파헤치가 아니라 지금 어, 그 권력자로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마치 그 역사 과거사를 파헤친다는 식으로 이렇게 동의선상에 놓고 있는데 지금 박정희 시대의 적폐를 어디서 지금 다시 파헤치고 있습니까? 없는 사실을 집어넣어서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마치 이제 전 정권이나 이제 우파 정권에 대한 복수 행위라는 식으로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문제입니다. 물론 박정희 시대까지 걸러가 과거 적폐를 청산한다면 역사를 정쟁으로 삼는 적이 없습니다. 없는 사실을 집어넣어서 마치 지금에 있는 사실은 사법적인 어떤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그 역사를 뒤집고 헤집어서 복수한다는 식으로 없는 사실을 막 하고 있는데 참 그 신문 기사가 팩트에 기초하지 않고 사실 가짜 뉴스와 비슷하게 얘기가 이제 전개되는 것이죠. 그 문재인 정권의 과거사 정 흔들기라고 언제 과거사를 흔들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박정희나 이승만 정권 시대의 과거사를 다시 파헤친 정부의 공식적인 어떤 활동이 있나요? 지금 하는 거는 과거사가 아니라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인 거,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권에서 저지른 일은 과거사 파헤치기 때문에 무조건 덮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단어를 교묘하게 바꿔치기 해서 써서 이거를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헷갈리게 하는 이런 식의 기사를 쓰는데 이런데 이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없는 사실을 집어넣어 가지고 컬럼을 쓰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그 나쁜 행위죠. 그 다음에 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 사업에는 막판까지 예산 배정을 미적거리면서 그리고 여기서 예산 배정을 미적거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이 뭐 그렇게 중요한 행사입니까? 과거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슨 대다닥은 무슨 축제를 벌이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초등학교 때 박정희 때도 정부 수립에 대해서는 별 말 없이 항상 넘어갔었고 중요한 거는 광복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었지 정부 수립은 아 정부 수립했구나 이 정도였죠. 그거를 무슨 예산 배정을 미적거리는 게 뭐 기념 사업을 왜 해야 됩니까? 그런 적도 없었고 해야 될 필요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일어난 4.3 사건 70주년이라고 또 말을 허도합니다. 4.3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민간인 학살이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당시 정부 수립을 반대했으니까 이거는 좌파에서 일어난 일이고 학살해도 된다는 마치 이런 논조로 해서 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누가 정부 수립 반대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폭동에 대해서 그 경찰들과 군인들이 들어서 초토화 작업을 해서 완전히 그 민간인을 죽였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정부 수립 반대해서 일어났다는 4.3 사건이라고 하니까 마치 4.3은 당연히 잘한 것이냐 또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극우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광주 학살도 잘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정부의 반대에서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싹쓸이해도 되는 겁니까?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주년 기념 사업에 수십억 나랏돈을 수십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무기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엉터리 무기 도입하면서 수천억을 날리거나 4대강 하면서 뭐 수십조를 날리는 것에 비해서는 진짜 세 발의 피 같은 돈이죠. 그 돈 쓴다고 해서 뭐라고 합니다. 예. 참, 그, 논조가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상처받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이 정도의 크지도 않은 돈 쓴 건, 뭐,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돈 좀, 이런 돈은 아깝고, 그러면 이제 뭐, 사대강 같은데 몇십 조씩 쏟아붓거나, 지금 예를 들어서 GM이, 어, 그, 떠나는 것을 위해서 또 보조금을 준다거나 지원한다거나 하면서 엄청난 돈을 준다거나, 또 대우조선이나 이런 기업들이 사실 안 망하게 하려고 또 은행에서 자금 투자하거나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안 아깝고 이런 건 아깝다 이겁니까? 그 논조가 진짜 너무나 극우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4.3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상처를 어떻게 하든지 보듬어 주는 게 이 국가 통합과 화해를 위한 길인데 말은 망각법이란 것을 얘기하면서 다시 국론 분열을 또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도 분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망각법이란 걸 했다면 당연히 사상상고각 같은 것도 기념비를 세워서 이분들의 입장을 위로를 해주고 국론 분열을 막아야 되는 게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은 얘기하면서 몇 달 남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년은 모른 채 한다. 모른 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기념을 합니까? 네. 한 번도 정부 수립, 1940년 정부 수립에 대해서 국가적인 엄청난 의미를 부여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네. 지금 그거는 일부 구구들이 이제 10년 전부터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저는 개성 얘기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정부 수립에 대해서 의미를 들은 적도 없었고, 그런 게 있구나, 정부 수립했구나 정도였지, 이거를 기념해야 된다, 중요한 사건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를 박정희 시대 때부터 뭔가 대대적인 행사를 열어서
의미 부여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6.25 남침 북한 인권을 삭제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지필진의 시안. 근데 이것도 호도하는 것이죠. 언제 6.25 남침이나 북한 인권 문제를 삭제했습니까? 6.25 남침이라고 분명히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했다? 이건 헌법에서 일부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다시 자유민주를 돌린 것 뿐이죠. 이것도 얘기를 과장 왜곡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만들겠다. 는 지필진의 시안이요? 시안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누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안은 1, 2, 3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교과서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을 엄청나게 과장 왜곡한 얘기라고 볼 수 있죠. 또 국민을 갈라놓는 역사전쟁 카드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법처리인데 마치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냐,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꺼내놓는 일을 자주 겪다 보니 과거사를 신중하게 다루는 스페인의 저력을 다시 보게 된다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불충분한 스페인에서는 이 과거사 청산이 불충분하다는 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게 사람들의 얘기고, 그리고 거기에 상황은 계속 얘기 드리면 지역주의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에서 과거사를 파헤친다고 해서 국론이 어마어마하게 부열된다는 건 극우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일부 극우들의 생각이고, 당연히 지금 광주부터 해서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을 복권시키고 추모하고 과거사를 정리하는 행위를 우리는 제대로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그리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도 않은 과거사 청산 지금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마치 그거와 박근혜 정부의 사법 처리, 그 다음에 MB에 대한 사법 처리를 이어서 마치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을 헷갈리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칼럼은 사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논조를 보면 앞뒤도 안 맞고, 그리고 사실도 정확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정당성도 없는 이런 식의 칼럼을 조선일보에서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극우들이 보면 좋아할 만한 얘기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과거의 상처를 누가 파헤칩니까? 그 피해자들이 복권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아직도 그들은 빨갱이 좌파로 몰려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복권시키는 건 당연할 뿐 아니라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공식적인 움직임도 사실 이 노무현 정부 때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다시 움직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는 이런 식의 칼럼을 계속 쓰면서 결국 하는 목적은 지금 MB에 대한 사법 처리를 덮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후한무치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국민이 MB가 저지른 저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 그리고 그게 사실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장인을 넘어서 심판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무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포도 하지 말고 법적 처리도 하지 말자는 얘기인지 뭐 어쩌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럼 검찰 수사를 중단하자? 그 중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게 법인가요? 사법 처리를 해서 만약에 틀렸으면 무죄로 풀려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얘기하는 그 정치보복이라 하는 얘기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법적으로 해서 변호사를 총동원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파헤치고 증거가 조작되거나 잘못됐다면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컬럼들을 볼 때마다 후한무치하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전혀 정당하지 못한, 그리고 팩트도 왜곡하는 이런 식의 컬럼들을 본인의 시각에서 보는 아주 개인적인 컬럼들을 계속 조선일보나 쓰고 있는데, 보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해서 대중들을 무지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스페인 내전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 들어가면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그 얘기가 언급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써놓은 자료도 있고 찾아보는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런 컬럼만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찾아보면 어디가 틀렸고 어디가 왜곡된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대중들은 바쁘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스페인에선 그랬대지 않냐라고 해서 무의식의 기 속에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팩트들은 계속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논리가 대중들의 논리가 딸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스페인에서는 넘어갔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팩트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 신문 사설이 나올 때마다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뒤져보고 찾아보면서 본인이 그 사실들을 교정해서 머릿속에 넣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건 일종의 그 컬럼이라기보다 이 극우의 프로파간다 선동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 뉴스에서나 TV에서 어떤 교수들이 뭐 하는 얘기들을 마치 사실은 못 받고 넘어가는데 그 사실 자체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생각을 펼치기 위해서 많은 사실들을 호도하거나 과장 왜곡하는 것은 뭐 그뿐만 아니라 좌파도 똑같고요. 근데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펼치다 보면 우리의 논리도 딸리게 되고 분명히 틀린 것 같은데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고 본인이 팩트로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명확하게 축적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 말려 들어가서 우리의 머릿속에 그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신문 컬럼을 보면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전혀 믿지 않고 내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아닌 거와 거짓말인 거와 내가 사실로 받아들인 거를 내가 스스로 정립해서 내 생각을 응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사실은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문이 지향하는 어떤 생각들을 그 선전선동하는 것이거든요. 우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좌파도 그런 성격이 다 신문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오늘 신문 기사는 너무나 심각한 왜곡이라기보다는 개인 잘못하면은 덮자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이런 기사들은 철저히 비판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